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연일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또 국정이 때때로 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항상 높낮이가 있죠. 예. 대통령과 좀 대화할 기회가 많이 계십니까? 공식 석상 외에 따로 좀 상의도 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답답하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개혁이 원활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 계세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산 전체주의라는, 저도 정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까지 창시하시고 연일 그냥 반국가 반사회 뭐 선전성동 세력, 아니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박정희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부시대 때 듣는 소리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그 하나의 그 판단의 근거로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봤고 우리 또 총리님께서도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모셨지 않습니까? 개혁하고자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럴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했는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거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당이 시작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런 말을 기억이 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책임자 처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명죄로 지금 구속당할 처지에 이제 뭐 역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분은 장관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이유인지 용산에서 연락을 받고 결재를 번복했지 않았습니까? 용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 말씀하셨고요. 장관의 말이 바뀐 겁니다. 용산 대통령 참모들은 모른다, 뭐 그럴 리 없다, 다 피해 나가겠습니다.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청와대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수사는 경찰에 지금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범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 문제가 왜 복잡해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8년을 오로지 한길 군인 생활한 해병 대령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희생당한 사병의 그 부모의 억울함을 국민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경찰에다 넘기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진상조사, 자기가 명령한 진상조사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은 밝히자는 겁니다. 왜 이걸 피합니까? 지금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가 이런 대통령의 개입, 권력남용, 수사 압박, 그리고 실제로 이 선량한 군인, 양심의 군인을 도리어 항명수계로 몰아가지고 억울한 이런 희생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예결을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 그 수사단장께서 사실이 아닌 본인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잘못 얘기를 하고 해서 그거를 교정해 줬다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방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더 좀 그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왜 갑자기 저 육사 흉상을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고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육사의 정체성하고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그 광복 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여하신 거는 다 존경하지만 육사의 정체성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조형물을 배치하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작업들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좀 정치화되고 이념화돼 버린 그런 논쟁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경제 전문가라서 총리께서 더 아시죠? 우리 국가적 역량 또 대통령의 대부분의 지금 관심이 또 정부 강요들의 에너지가 경제 살리기, 민생 돌보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이념 전쟁을 꺼내고 국방장관은 흉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이러고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됐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사의 조형물 재배치 계획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과 우리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그거는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민심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이념전쟁, 공산주의 척결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겠냐는 소리까지 나온답니다. 전직의 여당 대표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망토가 멋지다고 하는 아층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 지금 강복회장 같은 분들은 도대체 왜 항일 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선 기획으로 볼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이면 더 문제겠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공사를 피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놓고 갈라치고 협치는 이제 못하겠다 하고 야당을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국정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이거 대통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로서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한 육사의 결정이죠. 자, 총리님께서 지금 국정의 최우선순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국민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좀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라. 장관한테 좀 자중하라고 이야기 좀 하라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왜 흉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경제 주축해야 할 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의원님께서 안 물으시면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을 안 하면 되잖아요.